공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건 각오하세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간다. 저래가지고는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 그 쓰잘데기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 전부 바꿔가지고 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 당이 그게 수습이 안 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직접 협상해라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취지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당이 협조 안 하면 민주당하고라도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는 쭉 들으셨을 때 반응이 좀 있으셨을까요? 그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대표님 당에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그거는 마이너한 문제예요. 그게 메이저 문제로 등장하는 게 참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 대연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대연정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응?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108석이면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이나 주도하고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이 왜 여당이 제시를 못해요? 그건 처음부터 달려들었어야지. 정부와 여당이 같이 달려들었어야지. 근데 그게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1년이 넘었지.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80석 가지고도 나라를 뒤흔드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계속 갈등만 부추기고 갈등만 일으키고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됩니까? 안 되잖아. 뭐 인구부 정설한다고 이야기 잔뜩 해놓은 게 꽤 된 것 같은데 법안 제출도 못하죠. 여당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걸핏하면 내부 분란만 일으키는 여당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대통령은 5년하고 나가본 것뿐이야. 근데 이 당에 기대할 거 없으면 민주당하고 협력이라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의료계 요구가 뭡니까? 내년 정원부터 조정하자. 이제 입시철에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침착했어야지. 여태 안 하고 우리 당의 의사 출신한 사람은 평론가도 아니고 지 혼자 떠드는 거로 늘 그런 식으로 도대체가 여당의 역할이 없잖아. 여당의 역할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 당에 기대? 윤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야. 쉽게 말하면 이 당 출신도 아니야. 용병이야. 용병으로 들어와서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어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용병이야. 지금 당대표도 용병이야.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 일각에서는 시장님을 총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당이라도 살리자. 그 당시에 조선일보하고 전부 들고 일어나서 당 해체라고 했어요.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해체대동은 놔뒀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야 돼. 근데 해체대로 안 놔두고 4% 빼야 안 되는 걸 갖다가 겨우 살리놨더만은 그 뒤에 들어온 거는 전부 용병이야. 황교안이 용병 아니었나?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용병으로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야.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당의 분란만 일으켜. 대구시장을 갖다가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다시 한번 그거 묻겠습니다. 아니죠. 제 위치에 있었을 때 개헌 반대했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 들었습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반대하는 게 있었으면 아니라고요? 계엄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말 내가 하지 마시죠. 있었으면 탄핵 자체가 없었다고. 그런 상상하지 상상이 마시고 아니고 그 시기에 개헌 반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 엉뚱한 소리 하지 마고.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인 당대표에 얘기입니다. 있으면 이런 일이 나라 혼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해놓고 뻔뻔스럽게 또 대선에 나오고. 아이고, 난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 그 말씀을 혹시 주워 담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됐어. 홍 후보님 시작하시죠. 한 후보, 지금은 내 시간이야. 지금부터는. 잘 듣겠습니다. 계엄 탄핵의 유발의 책임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정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을 계엄으로 풀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의회 폭거. 세 번째, 한동훈 당대표의 부적절한 처신. 이 세 가지라고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봅니다. 이 본질을 보면서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한 대표가 따라다니는 의원들 그 데리고 안 들어가서도 야당이 충분히 해제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막은 게 아니고 야당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당대표가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히 내가 이 계엄 유발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내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엄에 이르게 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께, 홍 후보님께 죄송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계엄을 저와 18명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을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계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그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이 군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을 했을 것이고 더 강하게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 후보님의 독단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라든가 계엄 국회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2월 3일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의료 2,000명 고수 문제, R&D 문제,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홍 후보님께서 정치를 잘못 보고 계신 것이고 상황을 잘못 보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 됐어. 내 주도권 토론이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뻔뻔함부터 배우면 안 돼요.
이재명이 배우는 거예요. 개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그 들어가서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 거 보면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에? 내가 2017년도 당대표 할 때 그때 원외였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 근처도 못 갔어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하고 그 국회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금지구역에. 그 들어가서 하는 거 보고 여당 대표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나는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왔는지 참 보기 딱하다. 지난번에 총선 망치고 당대표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응? 나라 어렵게 하고 망쳐놓고 또 당대표로 나오고 도대체가 계엄을 하려면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엄을 몰랐다? 그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1분이 지났습니다. 좋게 제가 답을 어떻게 잘해갈 드릴까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합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